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특징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감별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맘 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틱을 치료하면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증상도 틱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틱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이것이 틱 증상이 맞는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유는 틱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별다른 의학적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특징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감별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틱증상은 주로 이렇게 눈 깜빡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눈을 자꾸 깜빡인다고 처음부터 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죠. 아이에게 눈 깜빡임이 나타나면 우선 눈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먼저 안과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다거나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만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속눈썹 찌르는 것을 해결해 주고 나면 그때 또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틱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안과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도 눈 깜빡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틱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눈 깜빡임 뿐만 아니라 코를 킁킁대거나 기침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이비인후과를 가보게 되겠죠. 그리고 목을 자꾸 이제 움직인다든지 어깨를 으쓱 댄다면 혹시 목이나 어깨가 불편한 것은 아닌지 해서 정형외과를 가보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다른 진단을 받아봤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틱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자꾸 그 동작을 하게 되느냐입니다. 아이들이 틱 증상을 표현할 때는 자신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동작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틱으로 의심되는 동작이 나타난다면 왜 그 동작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허밍으로 그냥 자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이제 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목이 불편해서 이렇게 목을 꺾는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동작을 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부모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심심해서 콧노래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틱 증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 중학생 아이를 이제 치료하면서 다른 틱 증상들은 다 좋아졌는데 부모님께서 계속 목을 움직이는 이제 틱 증상이 있다고 체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상이 다 좋아졌는데 그 증상만 안 좋아질 리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공부하다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이제 목을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종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심심해서라든지 신체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동작들을 반복한다면 이 경우는 이제 틱 증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참을 수 있느냐입니다. 틱이 아닌 아이의 행동은 대부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틱의 경우는 안 하고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참으려고 하면 많이 불편해?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틱의 경우 아이들은 이제 틱 증상의 동작을 하고 나면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동작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요. 아이가 증상을 참아도 불편하지 않다면 틱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참으려고 하면 뭔가 답답하고 불편해서 그 동작을 하게 된다면 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틱과 습관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때 이 구분 포인트도 참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손톱을 이제 물어 뜯는다든지 머리카락을 꼰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 뇌의 불안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만들어지는 이제 어떤 보상 행동인데요. 틱과의 차이점은 하지 말라고 하면 참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에게 자 지금부터 5분간 동작을 하지 말아보자고 했을 때 습관의 경우는 이제 참고 안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틱의 경우는 참으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틱 증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은 스스로 조절 가능하지만 다만 무의식적으로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틱은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어렵다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은 참아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고, 습관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행동을 좀 못하도록 행동 수정이 필요하기도 하죠. 네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입니다. 틱을 치료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요. 틱은 치료를 하는 중에도 새로운 증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놀라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입니다. 일시적인 신체의 불편감으로 특정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놀이나 장난으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렇게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은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며칠 전에 한 번 했던 동작에 대해서까지도 이거 혹시 틱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아이가 한 번 했던 동작을 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의 증상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라면 그 증상이 틱이든 아니든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증상이 언제 심해지느냐입니다. 틱 증상은 다른 행동들과 달리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유발되다 보니 아이들의 신경 상태에 따라서 증상의 증감이 있게 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혼날 때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TV나 영상을 볼 때 더 심해지거나 잠들기 전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증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더 심해진다면 틱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 질환 여부, 두 번째, 의도성, 세 번째, 조절 가능성, 네 번째, 지속성, 다섯 번째, 증상 증가 시기, 이렇게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마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